교육. 이번 시간에는 의약품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소재 가천의대 길병원 간호사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께 손가락 골절 접합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1병에게 마취할 때 기도삭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데카론을 투약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가 처방 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일병에게 잘못 투약한 것이었습니다. 주사를 맞기 2분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메신저를 주고받던 B1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여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K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차시는 의약품 교육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한 투약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안전한 투약 관리를 위한 환자 안전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권장되는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권장되며 조제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권장되며 조제실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가 권장됩니다. 2.1은 의약품 입고입니다. 의약품 입고 시에는 의약품의 제품명, 수량, 규격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품질의 의약품이 입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약품 입고 시 관리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합 여부 확인, 손상 및 오염 등 외관 검사, 제조 번호, 유효 기간 또는 사용 기한 확인, 재고 및 품질 관리에 전산 프로그램 활용 가능 등이 있습니다. 2.2는 의약품 보관입니다. 의약품 보관 시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적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고 차광 및 환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허가사항의 저장 방법에 따라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 상태 확인, 점검 등의 관리를 수행합니다. 의약품 보관 관련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허가사항 중 저장 방법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갖추고 저장 방법에 적합하도록 보관, 조제실과 별도로 의약품 보관 장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 정기적으로 사용기한, 보관 상태 확인 및 점검, 의약품의 원래 용기나 포장 상태를 유지하여 보관, 입고, 보관, 출고 시 품질 이상 여부 등의 확인 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보관 방법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인화성, 폭발성이 있는 의약품,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원자력 안전법 관련 방사성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2.3은 보관상 환경위생 관리입니다. 적절한 의약품 보관을 위하여 보관 장소와 기구 등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고 보관 장소 내 음식물 섭취 및 흡연 등을 금하며
작업자의 개인 위생을 적절히 관리합니다. 2.4는 회수 대상 의약품, 불량 의약품의 관리입니다.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회수 대상 의약품 또는 품질 등이 부적합한 불량 의약품의 경우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등 조제, 투약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3.1.1은 품질이 적합한 의약품을 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실 내에 의약품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합니다. 조제실 내 의약품 품질 관리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가까운 의약품을 먼저 사용 가능하도록 보관하며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저장 방법에 기재된 내용에 적합하도록 보관합니다.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로 서랍 형태의 설비 등에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하지 않으며 사용 빈도가 낮거나 사용 규모가 작은 의약품은 소포장 단위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개봉한 의약품은 용기 및 포장에 개봉 여부 및 일자를 표기하여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보관하며 미개봉 제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조제 시에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3.1.2는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관 및 명칭이 유사한 조제용 의약품이 혼동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조제약의 봉투 또는 약 포장지에 환자명, 의약품명, 용법, 용량 등을 기재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합니다.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한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명의 발음이 비슷한 의약품, 외관상 모양이 비슷한 의약품은 구분하여 보관, 자가치료 목적으로 환자가 직접 구입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한 의약품은 따로 관리하여 혼용을 방지, 조제약의 봉투 또는 약 포장지에 환자명, 의약품명, 일회용량, 용법, 투여 경로 및 주의사항 등의 기재 등이 있습니다. 3.1.3 의약품과 관련된 병용, 인부, 연령 금기, 부작용 정보 등 최신의 안정성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조제 시 처방전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제 시 처방전 검토 권장 항목으로는 의약품의 명칭, 제형, 규격, 용법, 용량, 투약 일수, 중복 처방 여부, 병용, 연령, 인부 등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3.1.4는 제형별 조제 관리입니다. 3.1.4.1 정제 캡슐제는 원형대로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할 및 산재로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분할 조제하는 경우 카터기나 카터 가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분할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및 산재 조제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으로는 장용정, 서방정, 흡습성이 있는 정제, 연질 캡슐, 방출 제어정, 구강 붕해정, 설화정, 트로키정, 저작정, 발포정 등 특수한 제형 등이 있습니다. 3.1.4.2 산재 조제에 사용되는 기구 등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성능 점검 및 청결 유지 등을 관리합니다. 산재 조제 시 권장사항으로는 측량 저울 사용 방법 숙지, 분포기기의 청결 유지 및 점검, 분쇄기는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 등이 있습니다. 3.1.4.3 액제 조제 시 색깔, 점도 등이 유사한 의약품 또는 투여 경로가 다른 의약품 등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조 시럽은 적정 용량이 투여될 수 있도록 조제합니다. 액제 조제 시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색깔과 점도가 유사한 내용 액제는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탁 액제는 충분히 흔들어 균질화하여 투약하며 내용 액제 투약 시에는 일회용량, 횟수, 보관법,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라벨 또는 봉투에 표기합니다. 외용제는 내용제로 혼동되지 않도록
포장 및 용기에 적절한 표시를 적용하며 항생제 건조 시럽 조제 시에는 약 용량과 평량치의 관계를 숙지하고 용해 후 안정일수를 고려하여 조제 및 투약합니다. 3.1.4.4 주사제는 적정한 품질의 의약품이 조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봉투 또는 라벨에 환자 정보, 투여 경로를 기재하며 투약 전 환자명, 의약품명 등을 확인하여 적정히 투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사제 조제 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환경에 따라 병동, 환자별로 구분하여 조제 시 약품 상태와 외관을 확인합니다. 용해액이 첨부된 경우 가능한 한 용해액으로 조제하고 조제 후에는 라벨 또는 봉투에 병동, 환자 정보, 투여 경로, 보관 방법, 사용 기한 또는 시간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는 의료기관 규정 등에 따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며 필요한 시점에 조제, 투약 전 투약 기본 원칙에 따라 환자명, 환자 식별번호, 의약품명, 투여 경로, 용량, 투여 시간을 확인하여 투여합니다. 3.1.5 의약품의 오염 방지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조제 장소와 기계, 기구의 청결을 유지하고 조제 장소에서의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환경위생 관리를 수행합니다. 조제실 환경위생 관리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제 장소와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청결을 유지하고 조제 가운 등 적절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조제 장소에서의 음식물 섭취 및 흡연 등은 제한하고 조제 업무 담당자의 개인 위생을 관리해야 합니다. 3.2.1은 조제실 제제 제조의 시설 기준으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5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제3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5조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2.2는 조제실 제제의 제조 및 관리입니다. 조제실 제제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2.2.1 조제실 제제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원료 입고, 보관 시 품질 확인,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제실 제제 품질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제실 제제 및 원료 입고, 보관 시 품질의 확인, 의약품의 온도, 습도 등 보관 환경 및 의약품별 적정 장소 보관, 관리 상황 확인, 냉장 의약품, 반품 의약품, 불량 의약품은 별도 보관,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의 확인 등이 있습니다. 4.1 모든 조제약은 투약 전에 검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처방조제 검수 지침을 마련하며 조제 과오가 발생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제실 관리 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조제 과오 방지 교육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4.2 의약품을 운반할 경우에는 품질 유지를 위하여 보관 조건 등에 주의하여 적절히 운반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의약품 운반관리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반 경로를 최소화하여 신속히 운반, 의약품별 적합한 보관 조건 유지를 위하여 운반, 의약품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 보관 조건 유지, 파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운송 도구 구비 등이 있습니다. 4.3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하여 투약 시에는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4.4 투약되지 않은 미개봉 상태의 의약품은
조제실로 반송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반송된 의약품은 품질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별도의 공간, 시설에 보관합니다. 5.1은 이상 사례 모니터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이상 사례 확인, 판단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적정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의료기관 내부에서 확인된 이상 사례 정보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5.2는 이상 사례 평가위원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 이상 사례 정보 평가 등을 위하여 이상 사례 평가위원회 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장은 의약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담당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의료기관별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회의 질의 격차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 의료 오류의 일부분인 투약 관련 오류는 질병의 이환과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며 외래 환자 131명 중 1명, 입원 환자 854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투약 오류로 인해 매년 7,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IOM은 이 작업과 이전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2007년에 투약 안전에 관한 보고서인 투약 오류 예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투약 오류 감소, 환자와 의사소통 개선, 오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사에게 의사결정 지원과 정보도구 제공, 투약 라벨과 약물 관련 정보의 개선과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약물로 인한 위해는 잘못된 약물, 잘못된 투약 시간, 잘못된 용량 등의 투약 오류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질에 대한 불충분한 간호 교육, 과도한 업무, 인력 부족, 피로, 읽기 어려운 필체, 약물 조제 시스템의 결함, 약물 라벨 등의 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투약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약 오류는 의료진, 환자, 소비자에 의해 투약이 행해지는 동안에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이루어지거나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모든 예방이 가능한 사건으로 흔히 정의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방, 의사소통, 표식, 포장, 명명법, 혼합, 조제, 분배, 투여, 교육, 모니터링, 사용을 포함하여 전문적 실무, 건강관리 제품, 절차, 시스템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투약 오류는 모든 환경에서 발생되며 약물 위해 사건이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여 용량이 복잡한 경우와 중환자실, 응급실, 진단 및 중재 검사실과 같은 특수한 곳에서 투여되는 약물은 약물 위해 사건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투약 오류와 관련된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보세요. 약물 위해 사건은 비록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물 사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손상으로 정의됩니다. 일부 약물 위해 사건은 예방 가능한 오류에 의해 발생하며 예방하지 못한 약물 위해 사건은 종종 약물 이상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약물 이상 반응이란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또는 생리적 기능의 조정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약물에 대해 유해하게,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어떤 반응이며 투약 오류 때문이 아닌 유해한 반응을 말합니다. 투약 오류로 불리는 잠재적인 약물 위해 사건과 근접 오류는 환자에게 이르기 전에 차단되거나 환자가 위해 없이 오류를 생리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떠한 해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치료 계획에 약물이 포함되는 경우 적절한 약물 관리는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모든 약품은 만약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면 환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위험 약품인 경우에는 좀 더 자주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발생 시에는 상해가 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의 고통과 함께 환자 치료에 관련된 잠재적인 추가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약품명에 대한 지식 부족, 새로 추가된 약품, 유사한 임상 용도, 유사한 제형 등으로 인해 오류를 발생시키는 기여 요인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약품과 발음이나 모양이 비슷한 약품이 많이 있으며 특히 혼동되는 약품명은 투약 오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고위험 약품과 유사 모양, 유사 발음 약품의 목록은 문헌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또는 약품안전연구소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관과 발음이 유사한 경우에 투약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한 약물로 잘못 읽는 경우도 흔한 실수입니다. 유사한 약물의 이름은 또한 유사하게 발음되어 구두 처방과 관련되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유사 발음 또는 유사 외관 약품 목록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1995년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블랙박스 워밍이라고 불리는 블랙박스 경고문 시스템을 수립하여 환자를 위해 고위험약을 처방할 때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별히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위해 반응이나 잠재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 뚜렷한 표식을 하도록 하였으며 약품 정보에 눈에 띄는 박스 안에 경고 표시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설명서 앞부분에 검은색 사각형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JCI가 제시하는 고위험 약품은 인슐린, 헤파린 또는 항암제와 같은 다빈도 오류, 적신호 사건과 관련된 약품과 잔악수와 잔탁 또는 하이드랄라진과 하이드로시진과 같이 약품명, 포장과 라벨, 임상용도, 모양이나 발음이 유사한 약품을 포함합니다. ISMP에 의하면 고위험 약물은 오류 발생 시 심각한 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며 5가지 고위험 약물은 인슐린, 마약 및 진정제, 주사용 칼륨 농축액, 정맥주사용 항응고제, 0.9% 이상 염소 나트륨 수액 등이 해당됩니다. 버튼을 클릭해 고위험 약품 목록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투약은 처방, 전사 및 처방 확인, 조제 및 전달, 약품 투여, 모니터링 및 보고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투약 프로세스의 5단계 중 처방 단계에서 환자가 잘못된 용량이나 잘못된 약물을 투여하는 오류가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가 갖고 있는 알레르기에 관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처럼 잘못된 양, 용량, 경로가 처방될 수 있습니다. 처방자의 업무 부담, 처방된 약물에 대한 지식, 특히 다른 책임과 비교하여 처방의 중요성을 낮게 인지하는 처방자의 태도 등이 약물 위해 사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방 확인 단계에서 약사는 처방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조제 오류가 전체 약물 위해 사례의 14%이고 약사가 의사의 전체 처방 오류의 70%를 예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예로는 간호사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품 조제 오류는 전체 오류의 4%에서 42%를 차지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처방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약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약품 투여에는 간호사가 1차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또한 약사와 비슷한 역할인 알약을 깨고 주사를 위한 용량을 측정하는 등과 같은 약물의 조제와 준비부터 관여합니다. 보고되는 약물 투여 오류의 60%는 투약 시기, 용량, 투여 속도의 오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안전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려면 약품명, 용량, 경로, 빈도가 확실히 명시된 명확한 처방, 약사의 정확한 조제, 약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투약 안전 관련 규정 관리, 투약 시스템 내에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투약 지침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약물을 투여 후에 반응을 평가하는 것은 환자에게 같은 약을 계속 투여할지 새로운 약물로 바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이 단계에서는 약물 투여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고려하고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투약 오류 발생은 치료 과정이나 의약품 자체, 그리고 제도적인 면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처방전 발행, 처방 내용 전달, 의약품 포장이나 표기사항, 의약품명, 조제, 투약, 복약 지도, 환자 관리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투약 오류는 다음의 표와 같이 처방 오류, 투여 누락, 투여 시간 오류, 미승인 의약품 투여, 용량 오류, 투여 방법 오류, 부적절한 의약품 모니터링,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투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약 오류는 이런 각각의 오류의 유형 한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발표된 미국의 3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에 따른 발생 현황을 보면 관찰한 총 투약 건수의 19%가 투약 오류였다고 합니다. 오류를 세부적으로 보면 투여 시간 오류, 투여 누락, 용량 오류, 그리고 미승인된 약물 투여였습니다. 의사의 오류의 대부분은 잘못된 용량과 잘못된 약품의 선택, 알레르기 약품 처방이며 간호사의 오류의 대부분은 잘못된 용량, 잘못된 기술, 잘못된 약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투약 오류의 각 유형은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주로 처방과 투여 단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투약 오류로 인한 사망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과용량과 잘못된 약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IOM에 따르면 투약 오류에 의한 사망을 분석할 때는 과도한 소음, 과도한 업무 부담과 같은 시스템 문제와 전산 처방, 일회분 포장, 24시간 약국 운영 등과 같은 시스템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의료기관이 좀 더 안전해지고 높은 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진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는 근무 조건, 근무 환경에 따른 투약 오류 발생에 대해 잠재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안전한 투약 관리를 위한 환자 안전 수행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약 관련 오류를 줄여야 하며, 둘째, 안전한 투약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 안전한 투약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넷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약 오류의 자발적인 보고율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환자 안전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약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를 기록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보고 문화, 표준화된 투약 시간, 효과적인 리더십 등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셔널 퀄리티 포럼에서 투약 안전을 위해 약물 보관 장소의 표준화된 라벨링, 고위험 약물 규정, 1회 복용량 구분 포장 실시, 구두 처방에 대한 정책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NQF의 권고사항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투약 안전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약 오류와 약물 위해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수준의 접근을 위해서는 오류 보고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이 효과적이려면 투약 오류 보고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질 향상 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약 오류 중 자발적 보고에 의한 오류 건수는 전체 오류의 10에서 25%를 차지합니다. 오류 보고에 방해되는 주요 3가지 요인으로는 보고해야 하는 오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위계적 병원 문화나 체계, 오류를 보고했을 때 상사나 동료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있습니다. 투약 오류 보고는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지만 자발적 보고에 의한 다빈도 유형은 투약 누락, 잘못된 용량, 잘못된 투여 시간이며 유발 요인의 78%가 간호사의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약 오류의 77.3%가 투여 시간이 잘못되거나 투여 누락, 용량 오류로 인한 것이며 근접 오류의 77.8%가 투여 약물 또는 투여 대상 오류로 인한 것입니다. 안전한 투약을 위해서는 시간적 압박이나 투약 업무 시 방해가 생기지 않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명, 소음, 업무 동선 등 기타 투약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간호사 교육의 목표는 투약 안전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투약 오류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상호관계적인 시드롬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 안전한 투약 시행이 증가하고 투약 오류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웹 베이스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 경구약물 투약 오류 발생이 감소하고 반면 정맥 투여 약물 오류 발생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문제 기반 학습 및 시스템 접근을 통한 교육은 투약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을 하고 약물 투여에 대해 실습해보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은 투약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간호사가 오류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좀 더 효과적인 교육 성과를 나타냅니다. 직원들 개개인의 노력에 의한 변화만이 아닌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개선하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야만 문화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바코드 시스템 적용 후 잠재적 투약 사고 위험률이 50.8%, 투약 시간 관련 오류가 27.3%가량 줄어 효과적인 투약 안전관리 방법으로 여겨지나 기관의 경제적 이유로 많은 병원이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투약을 위해 다양한 전산 시스템 활용 및 체크리스트 등 시스템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 안전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약 오류의 자발적 보고는 신뢰롭거나 타당하지 않으나
안전한 투약 관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약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 읽어보시고 버튼을 클릭해 병원 투약 오류 보고서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투약 오류 보고 없이는 많은 실제적인 오류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류에 대한 보고를 증가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고해야 하는 오류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 둘째, 오류 보고에 대한 지원과 간소화. 셋째, 오류 보고로부터 보상과 학습을 지원하는 조직 문화. 넷째,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요인을 결정하기 위한 피드백 절차. 다섯째, 오류 보고자에 대한 보상 등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투약 안전을 위해 간호사 대상의 교육을 시행합니다. 웹 베이스드 교육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교육 등 다양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활동을 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투약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투약을 위한 시스템 개선의 예로 바코드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바코드 시스템의 장점은 투약 전, 침상 옆에서 환자의 인적 사항과 처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다양한 시스템적 접근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국내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서 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범주와 조사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서 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범주와 조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약품 교육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